자식 집에서 걸어서 5분, 가까워서 든든할 것 같지만 서로의 생활이 자꾸 겹치면 오히려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로 1시간이면 평소에는 괜찮아도 병원에 함께 가야 하는 날에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국이 식지 않는 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뜻한 국을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가깝되 한 집에 살지는 않는다는 생활의 은유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실제로 몇 분이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10분, 30분, 아니면 1시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가족에게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연구에서 쓰는 30분도 분석을 위한 기준이지 이사 처방이 아닙니다. 같은 30분이라도 자가용으로 가는 길과 환승 2번이 필요한 길은 전혀 다릅니다. 낮에 가능한 이동이 밤에도 가능한지도 다릅니다. 오늘은 숫자 하나를 고르는 대신 부모의 자립과 필요한 도움의 도착 시간을 함께 만족하는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노인들이 실제로 어떤 집을 원하는지 보겠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건강이 유지될 때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은 87.2%였습니다. 독립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정해도 자녀나 형제자매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은 2.5%, 가족 근처로 이사해 따로 살고 싶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이 수치는 가까이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에게 익숙한 집과 동네, 단골 병원과 시장, 친구와 이웃이 자녀만큼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10.3%였고 노인부부 가구와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인 가구는 건강과 우울, 생활상의 어려움에서 더 취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존중한다는 말이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게 둔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위한 이사라면 첫 질문은 자식 집과 몇 분인가가 아니라 이사 뒤에도 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여야 합니다. 국내 고령화 연구 패널을 분석한 연구는 부모와 성인 자녀가 30분 이내에 사는 경우를 근거리로 분류했습니다. 손자녀가 태어나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또 부모가 장보기와 금전관리 같은 도구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동거를 시작하거나 가까이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0분은 연구자가 자료를 나누기 위해 정한 선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권하는 적정 거리가 아닙니다. 해외 관찰 연구도 가까움의 효과가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도시 노인은 자녀와 동거하거나 멀리 사는 경우보다 독립해 살면서 자녀가 가까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관계의 질이 낮으면 가까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사를 원인으로 확정하지 못합니다. 원래 관계가 좋거나 돌봄 필요가 큰 가족이 가까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는 방향을 생각할 단서이지 집을 계약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거리보다 먼저 관계와 필요한 도움의 종류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정 거리를 계산할 때는 3개의 시계를 따로 보세요. 첫째는 평소 시계입니다. 같이 식사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도움 시계입니다. 병원 동행, 무거운 물건 옮기기, 휴대전화 문제 해결처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빨리 도울 수 있는지 봅니다. 셋째는 위기 시계입니다. 넘어짐, 의식 저하, 호흡곤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자녀가 출발하는 시간이 정답이 아닙니다. 먼저 119와 응급 연락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자녀는 구조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병원에 합류하는 사람입니다. 세 시계를 한 숫자로 합치지 마세요. 평소 방문은 40분도 괜찮지만 주 3회 병원 동행이 필요하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분 거리에 살아도 연락 규칙이 없으면 위기 때 도움이 늦을 수 있습니다. 종이에 3칸을 만들고 각일의 빈도와 필요한 도착 시간을 적어보세요. 가끔, 자주 같은 말보다 한 달 몇 회인지 쓰면 부모와 자녀가 예상하는 부담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사 후보지 지도를 펼쳤다면 자식 집만 크게 표시하지 마세요. 먼저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 장을 보는 곳, 버스나 지하철, 산책할 공원, 복지관과 종교 모임을 찍어보세요. 그 다음 친구나 이웃과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적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잃은 고령자를 살핀 관찰 연구에서는 자녀와 1시간 이내에 살거나 동거하는 경우 심리적 고통이 낮게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한 부모는 친구와 이웃, 친척의 비공식 관계망 참여가 더 낮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족만 남기고 기존 생활망을 잃는 이사는 또 다른 고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집이 자녀에게 가까워져도 병원과 시장이 멀어지고 매번 차를 부탁해야 한다면 자립은 줄어듭니다. 후보지에서 오전과 저녁을 각각 보내보고 혼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걸어보세요. 비 오는 날에도 가능한 동선인지, 엘리베이터와 횡단보도는 편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거리는 자녀에게 가까운 거리이면서 동시에 부모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소를 옮기기 전에 방문과 연락의 경계를 먼저 정하세요.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를 공유할지, 오기 전에 반드시 전화할지, 일주일에 몇 번 만나고 어떤 날은 각자 쉴지 적어보세요. 병원 동행과 장보기, 손주 돌봄, 반찬 전달도 누가 부탁하고 누가 거절할 수 있는지 합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의 갈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화 방식, 생활 습관, 손주 양육, 지방 관리처럼 아주 일상적인 문제가 주요 긴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워지면 사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기회와 간섭으로 느낄 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라는 말 대신 어떤 도움까지 서로 편한가를 물어보세요. 며느리나 사위, 손주처럼 함께 영향을 받는 가족의 의견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부모와 약속하고 배우자에게 통보하면 가까운 거리가 부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모 집은 부모의 집이고 자녀 집은 자녀 가족의
집입니다. 거리를 줄이려면 사생활의 문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야 합니다. 큰돈을 들여 이사하기 전에 4주 동안 가상 이사를 해보세요. 첫째 주에는 평일 낮과 출퇴근 시간, 주말에 후보지까지 직접 이동해 봅니다. 지도 앱의 숫자만 보지 말고 환승, 계단, 주차, 택시비를 기록하세요. 둘째 주에는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 동행인지 주 3회 식사 지원인지에 따라 필요한 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주에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집값과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이사비, 교통비, 병원 변경 비용, 기존 집을 정리할 때 생기는 손실까지 적습니다. 넷째 주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이 따로 점수를 매깁니다. 자립, 이동, 돌봄, 비용, 사생활을 5점씩 평가하고 차이가 큰 항목부터 대화하세요. 가능하다면 후보지에서 단기 임대나 가족 방문으로 며칠 지내며 아침부터 밤까지의 생활을 시험해 보세요. 계약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시험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높은 점수를 준 이사는 가까워진 뒤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부모의 생활권이 유지되는가. 둘째, 실제로 필요한 도움에 맞는 도착 시간인가. 셋째, 방문과 연락, 돌봄의 경계를 모두가 동의했는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20분이든 50분이든 그 가족에게는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가 빠지면 걸어서 5분도 너무 가까울 수 있습니다. 건강과 돌봄 필요는 바뀌기 때문에 거리도 한번 정하고 끝나는 답이 아닙니다. 6개월마다 병원 이용, 이동 능력, 연락 빈도, 자녀의 부담을 다시 확인하세요. 운전을 그만두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 힘들어지면 같은 주소도 체감 거리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직장이나 손주 일정이 바뀌어도 도움의 도착 시간은 달라집니다. 국이 식지 않는 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국의 온도를 재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일상을 지키면서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까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까워진 뒤에도 서로를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